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이지혜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의 공급 과잉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민 절반 이상이 내년까지 주택 구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 만 3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의 주택 수요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향후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2018년 이후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그리고 기존 아파트 매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생각하신다면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1월 26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코너 안내해 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OX 퀴즈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첫 번째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또 지역의 매물 살펴보는 오늘의 매물 총 2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서울전화 3772-0273번, 문자 메시지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데일리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총 4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화면 보시면서 함께 풀어보시면 더 유익한 시간 되겠죠. 자, 팀장님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내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장기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리츠가 대안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오카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도심 지역에 오랫동안 빈 집, 인근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카드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오피스텔 주인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안 해도 피해가 없을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X카드 확인해 봤어요. 피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추후에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월세 세입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연말정산 공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네, 오카드 네 번째 문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였죠. 장기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리츠가 대안이 될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오카드를 들어주셨어요. 이 리츠라는 거 투자자들이 이렇게 모집해서 공동 투자를 하는 방식일 텐데 이게 뉴타운 출구 전략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 세 가지 키워드는 2000년 이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했고 가장 네. 관심이 보였던 그런 키워드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뉴타운이 나온 게 2003년이에요. 근데 네. 2003년부터 지금 13년이 흐르는 지금의 뉴타운의 명암이 갈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지정 해제가 되고 있고 네. 일부 지역은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이런 군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출구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 재정비 리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리츠가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리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 돈을 갖고 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의 수익금이 나오면은 투자자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하나의 투자 방식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리츠는 크게 두 군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바로 국토교통부와 또 다른 한 군데는 SH공사입니다. 네. 두 방식 모두 그 리츠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일반 분양분들을 매입해서 뉴스테이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떤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점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 연계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조정을 하고요. 네네. 또한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하면서 어떤 자금적인 부분도 지원을 해주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SH공사 같은 경우는 재정비 리츠라고 하는데요. 인허가 지원을 통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H공주의 재정비 리츠가 서울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이곳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업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을 안 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의 공모 접수를 최근에 했는데요. 9개 시도에서 37개의 정비구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출구 전략을 최초로 도입한 곳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뉴타운뿐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지정이 되었고 거기서 몸살을 많이 앓았죠. 그러면서 지정 해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2012년부터 출구 전략을 세우면서 다양한 출구 전략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데 불구하고 지금 서울 지역에서 신청을 한 곳이 단 한 곳, 강북 2재개발구역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또한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366가구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느냐?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위에 신청이 적었던 이유를 분석을 해보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의 대안과 SH공사의 대안 이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 이것은 아무래도 조합원이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용적률을 높인다. 한 땅 안에서 더 높은, 더 넓은 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늘려놓고 그러면서 분양 물량을 많이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업비 충당도 잘 될 수가 있고 또한 추가 분담금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그 일반 분양들이 많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이 많이 줄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빨라질 수 있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국토교통부는 거기다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를 해줘서 임대 리츠를 설립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또한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면에 이 SH공사 이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재정비 리츠는요. 용적률 상향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이 직장인들이 많고 출퇴근도 용이한 데다가 또한 주택 가격도 수도권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사업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리는 것 때문에 추가 분담금도 증가를 하고 있고 사업성도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좀 더 빠르게 진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비 사업에서 뉴스테이 리츠를 활용할 경우에 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들이 어떤 쪽이든 국토교통부의 방식이든 SH공시의 방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지금 뉴스테이 이 굉장히 또 다른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에 대한 미관적인 부분도 또 기능적인 부분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리츠라는 것 공동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뉴타운 출구 전략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도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심 지역 내 오랫동안 빈집, 인근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될까요라고 여쭈었는데 X카드를 들어주셨거든요. 사실 이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지역에 수요가 없다 이거의 방증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빈집이 많다 그 동네는 일단 수요가 없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집 자체가 1년 이상 비어있게 된다면은 거미줄을 친다던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집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스산한 느낌. 네, 그 선호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가격도 당연히 하락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X를 든 이유는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죠. 1에서 3월 달 사이에 도시 빈집 정비 방안을 지금 연구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빈집 특례법을 마련을 해서 올 6월 달부터 국회에 제출을 해서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지금 한 30억 정도의 규모를 주택 도시기금으로 마련을 해서 기존 주택 개량 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빈집 등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통계청의 인구 총 주택 조사를 본다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전국에 총 빈 집이 지금 79만 가구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한 많네요. 이 중에서 농어촌 지역인 면 지역을 뺀 동지역만을 봤을 때는 58%인 45만 가구가 지금 있다고 하네요. 이 물량에는 물론 뭐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 단순히 1년 이상의 빈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단독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 지금 1년 이상 빈집으로 볼 수 있는 가구 수는 33만 가구를 제외하고 16만 가구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 16만 가구가 전국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이 빈집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히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내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법적 공부는 사실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난 19일 날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 빈집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철거를 명령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네네. 그거 하나만 갖고는 사실은 많이 힘들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데요. 네.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가 그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하거나 임대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공용시설이라던가 주차장이라던가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네. 좀 더 도시의 기능 활력을 주고 또한 도시 자체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빈집이 마이너스로 효과를 봤다면은 지금은 플러스 정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 자체가 빨리 통과가 돼야지 빈집에 네. 있는 어떤 지역들이 활성화가 될 텐데요. 물론 지금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갖고 있는 데가 부산과 서울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서울시는 작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4천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50% 지원을 해주고요. 6년간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한 특히 이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빈집들이 사실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서울의 인구 집중은 아무래도 뭐 과거 40년 전부터 꾸준하게 지어지고 또한 수도권의 인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빈집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정부의 사업을 활성화가 되고 동네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어떤 지역적인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금 빈집 특례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빈집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도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 주인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안 해도 피해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X카드를 지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사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하는 부분은 세입자의 뭐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나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자체가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할 때 자체가 처음부터 전입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좀 더 뻔뻔하게 전입신고 안 되시는 거 아시죠?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계약을 하나요? 아무래도 지금 집주인들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월세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로 그 가치를 평가를 받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용과 그다음에 주택용으로 주거용으로 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시고 그 집주인이 이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상업용으로 인정이 되면서 네. 부가세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분이 아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종으로 인정이 받으면은 이 부가세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그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많이 꺼려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주거용인 게 나오고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나올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월세 소득이 세무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어떤 소득 수준 자체도 알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꺼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세입자 같은 경우는 거절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또 예를 들면은 뭐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월세를 뭐 5만 원 정도 깎아주겠다. 아니면은 뭐 관리비를 얼마큼 깎아주겠다. 네. 이런 제안도 하기 때문에요.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전입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내 손 안에 있는 5만 원 이거보다는 앞으로 내가 더 추후에.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적인 보험 자체가 안 된다는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가 가장 큰 것이 지금 이제 그 월세 세액 공제 부분 같은 경우도 되지가 않고요. 네. 또한 이제 보증금 보호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 그렇죠. 이 확정일자를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 주인이 어떤 금전적인 사고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네. 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전세권 세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도 감당이 되기는 해요. 보증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전세권 설정도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주택 기금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저금리로 빌려주는 이 버팀목 전세 자금이 있는데요. 네. 이 버팀목 전세 자금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출적인 부분이라던가 세금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꼭 전입신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네. 사정이 있든 조금 더 비용을 지출을 하더라도 세입자분들은 꼭 전입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입신고는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했을 때 14일 이내에 관련 구청에 가시던가 동사무소에 가시던가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손쉽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피스텔 세입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나 전세 보증금 반환의 보증 등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지금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월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오카드를 들어주셨어요. 네. 사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돌아오면서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가 이 세액 공제거든요. 근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어떻게 보면 좀 놀라웠어요, 저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전 질문에서 저는 집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이제 전세권도 보증을. 설정이 안 네네. 되는 거고 또한 확정일자도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못 받는데 네. 보증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하늘은 열려 있고 언제든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또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말 그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연말정산이 크게는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금, 그리고 마지막 월세,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네.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세액공제는 무엇인가?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제해주는 거예요.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제해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은 뭐 연봉이 5천이다. 5천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1,000만 원 정도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면서 이 4천만 원의 몇 퍼센트로 세액이 과세가 되는 건데요. 네. 세액 공제는 이 몇 퍼센트 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세액에서 세금을 싸게 해주는 거예요.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크다, 세액 네. 공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출을 하잖아요. 네. 이자를 내는 비용을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라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좀 많이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용어기 때문에 많이 네. 어려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 이자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 이자 부분을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방안인데요. 특히 2015년 신규 대출자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제출자는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이면서 이자는 고정금리에 원금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조건으로 모두 갖추면은 최대 1,800만 원까지. 좀 많이 어렵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자는 변하지 않고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네. 그다음에 원리금 같은 경우는 거치하지 않고 바로바로 분할을 해서 납입을 한다. 랄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세금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로 간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대출 기간 같은 경우가 길면 길수록 원금과 이자의 동시에 갚는 대출자에게 소득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특히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는 기존의 대출 상환액 조건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다시 갈아타기식으로 하다던가 새로 계약을 맺게 되면 2015년 이후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죠. 쉽게 말해서는 청약통장이라고 하죠. 이 청약통장에 돈을 매달 꼬박꼬박 제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무주택 세대주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20만 원에서 2배인 2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세입자,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아까는 주택담보대출, 집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만 소득공제가 됐다면은 전세금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까지도 동시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좀 혜택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분,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가 있느냐. 월세 이 부분 같은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굉장히 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매달 집주인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가는 월세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많은 네. 분들이. 하지만 좀 세 번째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실질적인 불이익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일단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받지 못한 월세 소득 공제 경정 청구 기간이라고 해요. 다시 수정을 해서 청구를 하겠다. 과거에 나는 신고를 안 했지만 이젠 내가 하겠다라고 네. 이 정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기간이 3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라든가 월세 부분에 대한 보증금 같은 경우도 3년이면은 사실 1년 한 번 계약 기간 끝나고 두 번째 계약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네. 이 기간이 지금 5년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년 계약 혹은 1년 계약을 하는데 1년이나 2년 계약을 하시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3년이죠. 3년이나 4년 동안 총 처음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시기 때부터 최장 5년까지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네. 세액공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5년이나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5년 내에 하시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꼭 세액공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는 부분 좋은 내용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4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3772-0173번, 문자 메시지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화요일엔 환능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서울전화 3772-0273번, 문자 메시지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립니다.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투자를,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시간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예, 송도 센트럴시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 이달부터 전매가 되는데 전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매도 시기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 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송도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예. 네. 일단은 언제 매수를 하신 거죠?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충 한 3억 중반 정도 되나요? 2015년 한 7월경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2015년 7월경에 분양가가 얼마였죠? 3억 4,400이요. 아, 네.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네. 해당 지역의 경우는 지금 동그라미 친, 네, 이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지식정보단지 여기 있고요. 네, 센트럴파크나 어떤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바로 연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지도상으로 보면은 잘 구역이 된 송도죠. 예. 네, 지금 문제는 이거를 전매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아니, 전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잘 몰라가지고. 끝까지 가지고라고 하면은 입주할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실거주까지 하실 건지요? 실거주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는 만일에 이제 전세를 넣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지금 현재 또 부동산이 좀 겁이 나서. 네네. 지금 전매를 하는 게 나을지 그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예. 여기 전매를 하게 되면 피가 얼마나 붙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붙어 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붙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선택권이요. 예. 일단은 파셨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손에 좀 떨어져야지. 예. 이게 좀 있어야지 분양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보상도 되실 거고 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힘들다는 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사실은 특정 어떠한 특별히 있는 최대 국제학교라던가 이런 국제학교도 없고 인근에 그냥 산업단지만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부분 송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예. 원래 계획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완공을 하겠노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인천에서 지금 현재 이 송도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 부분 어떤 기업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 기업 토지에다가 그 기업에다가 판매를 한 그 토지 자체가 매입이 50%가 안 됐어요 아직. 예. 그럼 투자금 유치가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가격 상승의 주 요인인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 업장들 사업체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투자금 어떻게 환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피해를 지금 받지를 못하시더라도 지금 파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되고 집값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아파트만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 기업들 자체가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어떤 차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이 도시 자체가 형성되는데도 2020년이 뛰어넘고 기업들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금이 들어갔지만 뭔가 투자에 대해서 환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 환급 나오는 기간까지가 굉장히 오래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그럼 때문에 만일에 저는 매도를 하시고 빨리 예. 다른 곳으로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 5년이 지나더라도 크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5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예. 섬일 뿐이에요. 예. 그럴 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유념하시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매수 타이밍 좀 빨리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님 잘 참고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아, 네, 제가 강동구 강일동 네. 강일 리버파크 그 6단지에 그 33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아, 지금 보증금 5천에 월세 1,100만 원 받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한 7년이 지났는데 시세가 거의 안 오르고 네. 지금 제가 구입할 때는 한 4억 2천 정도 구입했거든요. 네. 2009년도요. 네. 근데 지금 현 시세가 한 4억 5천 정도 돼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내년 4월이면 만기인데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지 좀 한번 내년에 한번 다시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더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지금 7년 보유하셨다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 네.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일동 강일 리버파크 6단지 말씀을 하셨죠. 네네.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본 매물지는 빨간 색깔 동그라미 쳤죠. 네네. 네, 오른쪽에 조금 보시면은 올려주시죠. 네네. 아, 좀 더 크게 해서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매물지가 네. 이곳에 있죠? 네네. 네, 동그라미 친 곳이 있고 지금 지도를 크게 보시면은 네. 네, 오른쪽에 본 매물지 옆에 뭐가 있죠? 강일고등학교. 네, 좀 더 쭉 가시면은 미사 네. 강변지구가 네네, 있죠. 강변. 네네네. 네,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분양도 네. 되고 있고요. 앞으로 네네. 형성도 되고 있고. 네. 네, 과연 이 미사안경이 강일 리버파크 가격의 상승 힘을 실어줄지가 제일 큰 관건이잖아요. 네, 궁금해요. 네. 근데 일단은 이 강일 리버파크 자체가 혹시 네. 소셜 믹스라고 아세요? 어디요? 소셜 믹스라고 지역이 아니고요. 하나의 네. 용어인데요. 네. 이게 이제 2003년부터 시작이 된 은평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떤 그 사회 계층 간 소득 계층 간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 네. 하나의 아파트 안에 같은 단지 내에 장기 네. 임대, 공공 분양, 네네네. 민간 네. 분양까지 섞어가지고 예, 입주를 예. 시킨 아파트예요. 네, 지금 그 강일 리버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일반 분양도 있고요, 장기 네. 전세도 있고 심지어 국민 임대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범적인 아파트였고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그 통념이라던가 어떤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이 네. 부분을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잘 사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 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런 예. 부분이 가격 형성에서 좀 힘을 미치고요. 아, 예. 두 번째는요, 이 옆에 미사한강 신도시가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결국은 지금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옆에 신도시가 생기면은 먼저 사람들은 신도시로 몰려 들어가게 돼요. 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새로운 아파트들, 네. 신축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가게 되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낙수 효과라고 해서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넣다 보면은 계속 따르다 보면은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네. 그럼 그 그릇 인근에도 젖잖아요. 네. 그게 바로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미사한강에 대해서 수요자가 점점 많아지게 됐을 때, 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 때,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게도 효과가 갈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미사한강 자체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요.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아직 도시가 형성 중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도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 그쪽으로 그 5호선 그 강일역 그 연장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연장되죠. 미사까지 그런 거는 들어가죠. 뭐 전혀 호재 그냥 관계 없고요. 그걸 보시기는 조금은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월세를 두고 계시잖아요. 예.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나오나요? 네, 그거는, 네, 잘. 어때 월세를 나오고 만족하시지는 있습니다. 못하시고요. 아니요, 그렇게, 저거는 아닌데, 거의 지금 7년 정도에 있었는데, 그 네. 가격 상승은 뭐 거의 없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걸 좀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를 한 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네. 지금 이거를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네. 근데 옆에 미사한강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지금 32평형 같은 경우가 5억 정도로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 정도 그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 동네가 아닌. 네. 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님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살펴볼게요. 085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청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31평형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31평형 아파트인데요. 네.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주시죠. 네,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질문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저희 부동산 연구소에서도 많은 수를 이 지역을 상담을 했었고요. 보시면 세림아파트가 마장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마장역과 비교하면 불과 300m가 채 되지가 않는 거리에 네. 위치했기 때문에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싶고요. 청계천도 바로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보시면은 바로 옆에 도보로는 많이 힘들 거리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 한 3정거장 정도 거리에 왕십리 최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역세권 중에 한 개인 왕십리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지리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좋아 보인다입니다. 실제로 가격 상승이 굉장히 잘 되지가 않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가 86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한번 추진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 롯데건설에서 추진을 시켰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지가 상승이라던가 어떤 추가 부담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력이 너무나 없고 또한 추가 부담금 자체도 높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4년쯤 전이었어요. 4년 전이라면은 2014년 말에 나왔었던 9.1 대책이 터지기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또 다르게 이제는 어떤 재건축이나 이쪽 지역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세가 31평형 같은 경우 4억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자체가 가격 자체가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역적인 특성 자체가 가격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왕십리역 바로 인근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7억까지도 올라간 경우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아파트,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마장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라던가 이 지역 자체가, 형성 자체가, 이 평형대, 32평형대가 4억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자체가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언제 매도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매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추가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좀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전세 끼고 투자 목적으로요. 네. 예, 목동 한신 청구 아파트나 네. 예, 철산주공 13단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전망이 어떤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전세 끼고 투자 목적으로 지금 두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요. 전문가 상담 네.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 전세를 잘 끼고 보고 투자 있습니다. 목적으로 예. 철산주공 몇 단지죠? 13단지요. 13단지요. 예, 예. 네, 그리고 목동은요. 한신 청구요. 한신 청구 아파트. 청구 아파트고요. 예, 예. 네, 일단은 저는 두 지역 다 추천을 드려요. 아, 예.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한 7, 8천요. 7, 8천이고요. 예, 예. 소액 투자하시려고 하시네요. 예. 기간은요? 기한은 5, 6년 돼도 되고요. 한 5, 6년 있다가 아이들 주려고 지금 아이들한테 증여를 하실 계획이시고요. 예, 예. 그럼 그 자제분들이 보유하셨던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 투자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 투자 기간은 제가 10년 잡고 있어요. 10년 정도요? 예, 예. 일단은 그럴 경우에는 철산주공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13단지요.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혹시 텔레비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보고 네, 지금 있어요. 철산주공 13단지가 지금 이 지역에 위치해 있죠? 예, 바로 밑에 철산역이 보이시죠?
예. 일단은 이 근처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 특히 철산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경기도 광명시라는 어떤 경기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고 가격도 많이 낮게 되어 있죠. 최근 들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는 해요. 예. 하지만 일단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고 지도상에 보시면은 인근에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던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임대 수요나 어떤 그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다,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세를 주셔도 전세 수요가 풍부하고 월세를 주셔도 월세 수요가 풍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들어가기 전까지도 충분하게 어떤 수요들에 대한 이점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철산 주공 다른 단지들 뭐 10단지나 11단지나 이런 안쪽에 있는 단지들보다 훨씬 더 이 지리적으로도 철산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철산 주공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한신 청구보다 철산 주공이 나은가요? 일단은 목동도 목동 한신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있어요. 예. 근데 어머니 저 두 아파트 단지 다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보시면서 들어가실 거라면은 7천만 원 넣으시고 10년 정도를 보실 거라고 한다면은 어떤 전세 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지 투자와 비슷하게 장기 목적으로 이 돈 자체로 수익 창출이 아닌 좀 묻어둔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부동산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액 투자로 하실 거라면은 이런 재건축 대상 단지들보다는 다른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관망세로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머니 지금 시청자님 이걸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요. 올 3월 달에서 6월 달 사이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관망세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얼어붙은 이유가 2월 달에 있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대출 규제가 실시가 된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럴까요? 네네.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하신다는 보여보다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목동의 한신청구는 제 신시가지 혹시 재개발되면 좀 호재가 있을까 하고 그쪽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철산도 그렇고요. 지금 13단지도 그렇고 한신도 그렇고요. 둘 다 인근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2차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는 투자의 어떤 성공이 1차적인 원론적인 투자의 성공을 하려면요. 해당 단지가 개발이 돼야 돼요. 목동도 그렇고 철산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실 거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왜 굳이 10년 동안 7천만 원을 묶어두고 전세를 끼시면서 어떤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도 없이 10년 동안 장기를 보시느냐 이거죠. 그러면 뭐 다른 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좋은 방법 많은데 이제 방송상의 시간 관계상 좀 제가 다 설명을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때 또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번호로 전화 드리면 될까요? 네, 시청자님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겠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전문가가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샵의 3772번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립니다. 919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남양주시 퇴계원 강남아파트 24평형 매수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소형 아파트 투자 목적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전망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강남 아파트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왜냐면은 그 지도상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퇴계원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입니다. 24평형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강남 아파트가 지금 해당 단지가 여기가 2단지고 1단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호텔 보시면 남양주 퇴계원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도상에 허 벌판으로 나와 있죠. 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군부대입니다. 아. 예, 군부대이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지정 뉴타운이 아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고 또한 기대를 많이 했던 지역인데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5년
10월 달에 지정 해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 계획이 없다. 네. 개발 계획 호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다른 것이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 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을 또 다른 방식으로 될 수가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부분이 군부대가 있는데 지금 이 군부대 자체가 새로 이전할 기지 자체가 올해부터 지금 증설이 들어갑니다. 착공이 들어갔고 내년까지 이전을 만료하겠다는 어떤 구청에 제가 그 소식을 들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이 된다면은 지금 당장의 어떤 개발 호재는 안 될지 몰라도 앞으로 향후에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아직은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매수시 향후 전망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살까요? 이 때문에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정 해제가 됐고 또 다른 출구 전략으로 또 다르게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여기다 투자할 바에는 다른 서울 지역으로 좀 눈을 돌리시다던가 네. 서울 지역이 아니면은 구리시 쪽이나 남양주 쪽에도 또 많은 신도시의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을 좀 눈을 돌리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근의 개발 계획이 무산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반대 의견 들어봤습니다.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3098님이십니다. 꿈의 숲 롯데캐슬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입주와 분양권 전매를 두고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꿈의 숲 하면은 과거 드림랜드라고 불렸던 어떤 어린이 놀이동산이 이제 북서울 꿈의 숲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인근에 있는 집가도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이 꿈의 숲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피가 거의 붙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꿈의 숲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바로 뒤에 산이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교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 미아 사거리역이 인근에 있는데 거리가 한 1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 멀고 직접적인 교통으로 즐기기에는 많이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롯데숲 꿈의 캐슬가 이 지역이 지금 최근에 분양이 된 지역이에요. 기름동 레미안 센터피스라는 아파트가 분양이 작년 지도 말에 아래쪽으로 나와 지도 아래쪽으로 나와 있고 있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숲 롯데캐슬과 인근에 있는 센터피스 아파트 대단지거든요. 근데 지금 명함이 명확히 갈렸어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입주 예정인데요. 지금 꿈의 숲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피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교통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낙후되어 있는 교통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피가 붙지 않았고요. 지금 레미안 센터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가가 비슷한데 5억 후반으로 지금 피가 형성이 돼가지고 피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롯데캐슬과 가격 차이가 거의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분양권을 보유하시고 계신데요. 아마 분양권 받으셨을 때 층이나 이런 것들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해당 층이 어느 층인지 어떤 향인지를 보시고 어떤 북서울 꿈의 숲의 조망이 보인다면 보유하셔도 좋아요. 문자기 때문에 자세한 걸 못 들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조망이 좋은 지역이다, 좋은 위치다라고 하면은 꼭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바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좋지 않으면 조망이 되지 않으면 전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저는 행당 일동 한신 아파트 24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작년 15년 말에 거기 바로 옆에 서울숲 리버뷰 자이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신 아파트 살고 있는 거를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아파트 분양 입주 시기까지 거주하면서 관망을 하는 게 나을지 그걸 좀 궁금해서. 네, 지금 거주하시는 이 아파트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숲 리버뷰 자이. 예. 몇 평형을 얼마에 받으셨죠? 34평형 7억 2,700 정도에 받았어요. 7억 2천에 받으셨고요. 예. 일단은 서울숲 리버뷰 자이로 들어가실 거죠? 입주하실 거죠?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당장 파시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리시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요? 네네네네. 항상 네. 그 행당 한신 아파트. 네네. 항상 그 한신 휴 아파트죠? 예. 네, 지도를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지금 보시면 행당 한신 휴 아파트 본 외물지고요. 지금 보시면 지도상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행당 주택 6주택 개발, 재개발이 있고 지금 7주택 재개발이 있고 6대 주택 재개발에는 한신 휴 리버뷰 자리를 받으신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이사하시는 예. 네, 뭐 그러면 지역적인 거야 뭐 만족을 하셨으니까 아마 가셨을 거고요. 예. 그쵸. 일단은 간단하게 시청자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좀 널리 보시면은 이 지역의 행당동이나 어떤 성동구가 좀 많이 오늘 연락이 오네요. 왕십역이 지금 도보권에 있죠. 예.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안 가시고 또 보시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강남권이기 때문에 예. 네,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한신 아파트가 네.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더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행당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네. 네, 굳이 다른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라던가 어떤 굵직한 거, 뉴타운이나 이런 거 말고요. 재개발 주택이 들어서는 거 말고 다른 개발 호재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혹시 융복합 교육특구 지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죠? 현수막 많이 걸려있죠, 그 동네. 예. 네, 그 부분이 좋다는 거예요.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학구는 좋아요. 네. 하지만 어떤 학원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특색이 없었고 또 학교들도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당동을 그 성동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어떤 학교의 영어 특성 학교라던가 이런 식의 독특한 교육 여건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학교들이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그게 한 몇 년 안에 그렇게 될까요? 몇 년 아니라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특구 지정이 돼서요. 네.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되면은 이제 바뀌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미루다가 파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매도 시기를 잡은다면 언제쯤 일단은 마지막까지 버텨야죠.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지금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실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18년 6월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은 17년 말에 그때 상황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넘어가시던가 팔고 매도하시고 넘어가시던가 아니면 전세로 활용해서 투자 목적으로 좀 더 갖고 계시던가 이런 부분 그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새 아파트 입주 전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추후에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연구소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살펴볼게요. 3196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송파구 석촌동 293-3번지 다가구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송파구 워낙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지금 다가구 주택 293-3번지 다가구 주택 보유 중이신데요. 전망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송파구 자체가 일단 강남 3구 중에 한 군데인데 그 상남 나머지 두 군데의 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개발 호재가 있고 또한 많은 주거민이 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 66만 명이나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특히 보시면은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석촌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죠. 반경으로 보시면 대충 한 300m 정도 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위치로 보시면은 300m가 채 되지가 않는 270m로 되어 있는데요. 매우 가까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다가구기 때문에 이 지역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해당 지역 보시면은 이 가운데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오른쪽, 왼쪽 지역, 매물이 있는 데는 석촌동이고요. 오른쪽은 송파동입니다. 이 두 가격이 사실은 가격 차이가 나요. 송파동이
잠실동 다음으로 집가가 비싸고요. 네. 그 다음에가 석촌동이 비싸요. 땅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건데요. 그만큼 다가구의 장점이 월세 수입이나 이런 것도 나지만 한 필지의 땅이 본인 소유의 땅이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많은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개발 계획보다 더 큰 가장 중요적인 한 가지가 바로 지금 지도를 보시면서 나오시는데요. 여기 글씨가 써있죠. 9호선 2018년 3월 개통 예정. 물론 예산 문제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3월에 개통이 되겠지만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삐벅거릴 경우 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9호선 3단계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률 자체가 50%가 넘어갔고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다못해 지금 만약에 금전적으로 많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대출을 활용해서 좀 더 버티기를 하시고요. 그게 안 된다 하시면은 앞으로 2018년까지만 좀 버티셔도 정말 크게 집가 상승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9호선 3단계 개통이 된다면은 9호선 특히 석촌역 같은 경우가 바로 8호선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요. 네.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네. 9호선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노선이 갈리는 역 이상의 것들의 노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급행열차가 됐습니다. 이 급행열차의 장점은 아마 뉴스 기사라던가 아니면 많은 방송들에서도 얘기를 나올 텐데요. 그만큼 가치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니까요. 꼭 보유를 하시고요. 매도는 나중에 역이 개통된 다음에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셔도 충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통여건 개선을 비롯해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전문가의 보유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지금 현재 도남 삼성아파트. 도남동 삼성아파트요? 네. 24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로 30평대로 갈까 하고 있는데 네. 팔고 가는 게 나은지 그냥 거주를 하는 게 더 좋을지 해서요. 네. 고민 내용 들어봤습니다. 좀 평수를 넓혀서 이사 계획이 네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살고 계신 이 도남동 삼성아파트 24평형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평형대를 넓히시려는 이유가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면은 거주를 불편하셔가지고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주 목적인데 물론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 거주 목적이긴 한데 조금 평수가 작아서 분당의 건너편에 산부 아파트나 성신여대 신안후 플러스로 옮길까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있는 게 더 좋을지. 일단은 이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주 목적인데 투자도 된다, 이렇게 보시기 말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거주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평형대를 넓히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투자 때문인 거야? 아니면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제 대답이 달라질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거주 목적이요. 거주 목적이시라면 네네. 넘어가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 평형대를 넓히는 네. 거고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같은 지역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소리는 근데 지금 아파트가-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 네.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산부 아파트 쪽이 나을지, 네. 신한유 플러스 쪽이 나을지, 네. 신한유 쪽은 이제 성신여대역에서 가깝긴 한데 5일 전철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전망이 그쪽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은 금액대 혹시 알아보셨어요? 네네. 금액대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금액은 같은 금액에 성신여대 쪽 신흥 20평대인 거고요. 네. 3부는 30평대인 거고요. 그 3부는 20평대고요. 아니, 3부가 30평대인 거고요. 네. 같은 금액에 3억 7, 8천 정도에 네. 3부는 이제 30평대인 거고 성신여대 근처는 20평대요. 가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3부가 아니고 그 성신여대 인근으로 가시면 20평대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금액대. 네네. 그쵸? 네. 네네. 네, 그게 바로 그 동네의 아파트 수준입니다. 네. 실거주 목적이시고 지금 좁아서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로 만약에 가게 되면 승만 힐플러스는 방 3개에 이제 화장실 2개인 계단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사는 곳은 도남 산성은 복도식이에요. 네. 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같은 평형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실거주목 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평일대가 좁기 때문에 넓혀가고 싶다. 네. 이럴 경우는 같은 금액대에 저렴한 곳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역 근처에, 성신여자의 역 근처에 있느냐 아니느냐, 개발 호재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네. 같은 금액대 더 낮은 평형대도 지금 보시는 거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시청자님이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투자 목적으로 가시려면요, 성신여대 네네.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건 같은 평형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맨 처음 질문하셨을 때는 더 넓은 평형대를 원하셔가지고 이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질문은 같은 금액대 더 작은 평형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먼저 중심을 잡으시고요. 해답을 드리면요. 평형대가 같은 금액이면요, 실거주 목적으로 좀 더 넓은 평형대를 원하시면 당연히 3부 아파트 가는 게 맞아요. 어차피 지금 아파트와 유사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근데 투자 목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눈을 돌리신 거잖아요. 네. 성신여대.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질문하시면은 금액대, 가격 상승이 높아지는 걸 원하시면요. 네네. 성신여대 쪽 가시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삶의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라면은 3부 아파트 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점을 중시하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고민 상담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능빈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부동산연구소 2부에서는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날짜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의 매물 들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